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글로벌 기독신문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통증 잡는 전도특공대 즉석 통증 해소법에 대한 것을 오늘도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어깨 부위인데 요 부위가 아프신 거예요. 지금 이 부위가 아프고 교통사고로 여기가 좀 아프신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아파야 이 자리에서 뭔가를 했을 때 아프지 않게 되는 걸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즉석 확인 체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서도 손을 대신 이용한다 그랬죠. 손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부작용이 없고, 또 손을 이용하니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이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이용하되 그 결과는, 그 체험은 어떻게 한다?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이 자리가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잠깐 했죠, 이거를. 불과 한 1, 2분 지난 다음에 바로 움직여 볼 때 그 통증은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즉석에서 통증을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님들이 배워서 전도의 도구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번 체험을 하신 분은 이렇게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침을 꽂은 상태에서는 침을 좀 놔두고, 적어도 몇 분 이상 있어야 한다 그랬죠? 30분 이상은 꽂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의료법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방송국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좀 사정상 이유가 좀 있어서 그동안에 약간 좀 공백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다 많은 구독자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는 여기는 글로벌 기독방송 선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선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바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카톡을 통하여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국, 우리가 지금 5만의 교회라고 하는데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천만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남은 평생 건강 홀로서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모신 우리 몸을 바로 알아 내 몸 건강을 내가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 캠페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원법에는 평생교육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준한, 저는 또 평생교육사로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것도 함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매번 우리가 이제 수업 전에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통에 대한 걸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거요? 두통이요. 자, 그러면 두통이다. 두통은 어디에 통증을 두통이라고 그러죠? 머리. 그거 모르면 얘기 시작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머리?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할 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머리 어디냐래요. 그래서 머리 앞이냐, 옆이냐, 뒤냐, 속이냐. 뭐라고요? 앞, 뒤, 옆, 속. 그러면 옆에서도 왼쪽이냐. 그럼 옆에서 구체적으로 귀에서 가까우냐, 머리 꼭대기에서 가까우냐, 눈 옆이냐, 눈 위쪽이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머리 전체를 생각하는데, 무릎이 아프다라면 무릎 전체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그 무릎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무릎에서도 끽해야 3군데 정도, 몇 군데? 3군데 정도. 그래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무릎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무릎이 아플 때 무릎을 냅다 누르는 겁니까? 손에서 찾아봐야 합니까? 손에서 찾아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도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도사가 되기 위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서도 찾아보지만 이제는 전문가로서는 바로 우리 몸에서도 눌러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몸에서도 찾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머리라는 걸 보겠습니다. 머리는 두통이라고 일명 있는데 전두통, 후두통, 측두통이라고 얘기하고 속골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아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면 머리가 아플 때에는 머리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 근데 머리는 우리 몸 전체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는 사령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령탑에서 과연 내 몸을 어떻게 운영,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건강할 수도 있고 방금 나오셨던 분처럼 아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야구 구경을 갔는데 그런 거 갖다 우리는 이런 말도 있죠. 재수없게 야구공이 홈런을 때렸는데 내 머리를 와서 딱 맞았어요. 아플까 안 아플까? 그것도 아프죠. 그것도 우리 뭐라고 한다? 통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통증. 그러면 야구공이 날라와서 맞아가지고 나타난 통증은 외부에서 충격에 의한 통증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에서 공이 날라와서 그건 외부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이런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증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네? 내부. 바로 내장과 연관이 100%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한다 그랬죠? 그럼 내장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몸 겉일까요? 속일까요? 겉. 우리 몸 속에는 무엇밖에 없다? 오장육부, 내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오장육부, 내장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걸까? 긴 시간 진행하고 악화되어 드러나는 걸까? 자, 입은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은 왜 있어요? 말할 때 말하고, 네? 표현할 때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어디도 다친다? 뇌도 다쳐요. 여러분들이 따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어요? 입으로 따라 읽어요? 따라 읽어요. 그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 중에서도 머리에 두통에 관계된, 머리에 통증에 관계된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뭡니다? 전두통이다. 전두통이면 전두통 나름대로 올 수 있는 이 앞부분과 내장과 연관된 자리가 있습니다. 후두통이다. 그러면 뒤쪽과 연관된 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측두통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 인형, 바로 모혈 인용 도를 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부위에도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흐를까 안 흐를까? 여기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머리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머리에도 있고 귀 양옆에도 있고 곳곳에 다 있어요. 이것과 즉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내장된 우리 몸 겉에 흘러가는 이 경락과 우리 몸의 통증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밀접한 연관일까? 대충 연관일까? 밀접한 연관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흘러가는 오장육부의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아플 때 여기 흘러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을 알면 벌써 내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알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외워야 되니까 암기해야 되니까 잠시 차제로 미루고 일단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우리 머리의 두통도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걸 알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는 열과 연관된 병도 있어요? 없어요? 열과 연관된 병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열이라는 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그럼 열은 가벼우니까 더 어디로 가? 다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생기는 열도 위로 올라가겠지만 또 한 가지, 열 받으면 승질나게 하면, 그건 말씀, 뭐 열린다 그래요? 그럼 뚜껑 열린단 말은 힘이 심해서 온 걸까?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열은 전부. 그러면 열이 올라갈 때 얼굴은 파래질까? 붉어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열을 더욱 더 받아가지고 압력까지 올라가면 눈이 어떻게 될까? 충혈이 되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무냉통, 따라합시다. 두무냉통. 다시 두무냉통. 머리는 차가우면 문제가, 즉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복무온통. 시작. 복무온통. 복부는 따뜻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문제를 가져오게 될 때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봅시다. 늘 열받고 지내는 사람들이 뒷목도 자주 만져, 안 만져? 만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뒷목을 만졌다는 건 뒷목만 끝나? 올라갈까? 올라가요. 어지러울까? 안 어지러울까? 두통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자, 이것이 또 한 가지,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는 여기로 받아요? 머리요. 발바닥으로 받아? 손으로 온다고? 스트레스는 어디로 받는다? 바로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그 모든 현상, 일들과 바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혼란이 와, 안 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걸 갖다 우리는 뭐가 난다 그러죠? 대부분 다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열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다른 말로 뭐가 있죠? 승질나게 만들냐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의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열과 관계된, 화와 관계된, 승질과 관계된 이것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데 대전이 너무 춥고 배고프고 식량이 없어요. 그 대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리를 칠까? 우리 머리에도 산소가 엄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물질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600칼로리라는 것이 필요한데 머리에서만 16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에 먹고 있는 모든 열량의 절반 가까이를 어디서 소모하고 있다? 뇌에 소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로 전달이 안 되면, 산소와 먹거리가 전달이 안 되면 뇌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굶을까 아니면 아우성칠까? 바로 그 아우성이 어지러움이 될 수 있고 통증이 될 수 있다는 걸 또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처럼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증을 우리는 표현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에 증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 원인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다 같이 한번 표현해 봅시다. 머리부터 발끝 모든 통증의 원인은 무엇과 비롯된다 그랬죠? 무엇과 연관이 된다 그랬죠? 내장인 오장육부와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배우시면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아무튼 머리에 있는 모든 통증은 이렇게 먼저 합시다. 옛날에 할머니들을 보게 되면 머리의 통증 때문에 머리띠를 메고 있는 게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99%가 할머니야. 그러면 남자들은 머리띠를 묶을 일이 별로? 왜? 그만큼 열받게 하는 건 누구야? 남자. 열 받는 건 누구야? 여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의 신체의 구조적인 조건을 보면 여자는 두통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는 그보다 적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띠를 왜 둘러맸을까? 그걸 한번 이해합시다. 머리가 아프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머리띠를, 그렇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로 꽉 붙들어 맸다는 것은 압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한 가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두개골이라는 것은 하나로 돼 있을까요? 몇 개의 뼈 조각으로 이어져 있을까요? 몇 개의 뼈 조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뉘어진 조각을 보게 되면 머리와 뼈와 뼈 사이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요. 이게 꽉 붙어야 될까? 흐슨하게 돼야 할까? 아주 완벽하게 붙어야 돼요.
이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이 머릿속으로 열이 올라가서 열이 차면 팽창해야 안 해요. 팽창하면 바로 무엇이 온다?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띠를 힘껏 장아매면 팽창을 뭐 한다? 팽창한 걸 그렇게 억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여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결 두통과 어지러움이 덜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양물질이 공급이 덜 돼서 오는 건 영양물질을 공급해야 될 것이요. 산소가 부족해서 왔다면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자궁에 문제가 있다. 바로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 쪽과 함께 어깨 뒤쪽으로 해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편두통이 많이 오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 바로 우리 몸에 흘러가는 길을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마라거나 이 앞부위라든가 하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전면의 위장과 연관된 것이 큽니다. 그리고 뒤쪽이라는 것은 방광과 연관된 게 커요. 그리고 축두통이라는 것은 담낭과 연관된 게 큽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오장표의 상태를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그건 찾는 건 누구의 임무야? 여러분들의 임무야. 책임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찾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머리에 압력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머리는 어지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대부분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압력이 대부분 다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압력을 풀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갑자기 체했다. 체해도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어지럽고 아플 수 있죠. 그때도 뭐 한다? 바로 압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압력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빨리 떨어뜨릴 때에 머리에서 피를 빼버려? 그런데 제2의 뇌는 어디에 있죠? 손입니다. 그러면 손에서도 잘 모를 때에는 어디서 피를 빼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손끝에 아무 데서나 피를 빼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왕지사 정확히 어디서 빼는지를 좀 알고 하는 게 좋을까? 모르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나이에 그걸 배워서 하니 나는 어디 가겠다? 병원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시간 진행 악화 온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내가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내 몸을 맡기듯이 병원에 가서 맡겨놓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두통이라고 하는 머리의 통증도 그 종류와 원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뭐라고요? 아무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임상과 경험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왔다 들어갈 때 뭐하게 할 수 있다? 안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즉석 통증 해소법. 뭐라고요? 즉석 통증 해소법. 이 방법을 배워서 이용하는 게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가 됩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또는 이렇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거면 믿줘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봐야 돼 말아야 돼? 한번 와볼 필요는 있잖아요. 뭐 여기 온다 그래서 뭐 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상대하고 있고 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배워서 단순하게 배워서 재밌게 배워서 언제 어디서라도 부작용 없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모두가 배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두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끝으로 바로 우리 손에서 머리는 어디 부위에 있죠? 가운데 손가락 끝에 있죠. 잘 모를 때에는 여기서 그냥 이런 걸 잘 모르 여기다 저기다 말씀 마시고 한 10군데를 사열침으로
양쪽에 그리고 피를 빼고 그 나머지 두 손가락이 세 손가락에 적당히 피를 빼면 어지간한 건 잡혀요. 근데 만약 통증이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급 상황을 뭐 한 것이다? 예방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가 뇌출혈이 되거나 뇌경색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에 하나 뇌출혈로 가고 있는 머리에 두통과 어지러움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해 가지고 피를 빼주기만 해도 그걸 뭐 하는 것이다? 예방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라는 것도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응급처치 가운데 가장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그래서 가볍게는 안면마비라는 것도 있고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또는 좌측불수, 우측불수, 전신불수라고 하는 이런 중풍병을 갖다가 예방하는데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국의 전도 특공대가 적어도 7,000명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감사합니다.